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소중합니다. 1963년 8월 7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 스코틀랜드를 출발해서 총 7개의 정거장을 지나서 다음날 아침 런던 유스턴역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왕실 우체국 열차 D316편이 글래스고 센트럴역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차의 조종 칸에는요, 58살의 노련한 기관사 잭 밀슨과 26살의 젊은 부기관사 데이비드 휘트비가 열차를 운행 중이었죠. 이 열차는 총 12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우체국 열차다 보니 우편물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고가의 소포와 은행의 현금까지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차 안에는 총 72명의 직원들이 우편물을 분주하게 분류하고 있었어요. 열차는 정차역마다 제 시간에 도착을 했고 이 우편물과 고급 화물들이 경비의 보안을 받으면서 차곡차곡 실려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3시. 7개의 정거장을 지나 드디어 종점인 유스턴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기차는 브라이드고 다리 근처를 지날 때쯤이었는데요. 이때 선로의 신호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열차는 신호를 보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고 곧 멈추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기관사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을 텐데 따로 연락 온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관사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고 부기관사 데이비드가 기차에서 내려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기차가 이렇게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괴한들이 이 열차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기관사 잭 밀스를 덮치게 되죠. 괴한들은 기관사에게 기차를 앞으로 이동시키라고 해요. 그리고 약 800m 정도 이동했을 때 기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사를 화물칸으로 끌고 가게 되죠. 기관사와 부기관사 그리고 5명의 직원들 모두 손을 뒤로 묶었고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들은 이 화물칸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그저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이때 괴한들은 기차 안에 있는 현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괴한들이 자기 쪽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절대 얼굴을 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30분 동안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니들 얼굴을 아니까 다 쫓아가서 죽인다 하고 협박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30분 뒤 기관사가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착한 경찰들은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이 괴한들은 단 30분 만에 무려 263만 1784파운드를 훔쳐갑니다. 이건 현재 가치로 약 4100만 파운드, 하나로 바꾸면 60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은 채 괴한들은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들이 훔쳐간 돈은요, 거의 그 돈이 한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엄청난 양의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많은 돈을 30분 만에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31년 9월 7일 런던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브루스 리처드 레이놀즈. 가정의 사랑 속에서 또래보다 모험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죠. 그래서인지 1945년 14살이 되던 해에 공부를 그만두고 영국 해운군을 지원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력이 좋지 않아 떨어집니다. 이후에 도전심이 많았던 아이는 외신 기자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는 그저 신문 배달부일 뿐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의 영국은요,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이었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일반 서민들은 끼니조차 때우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루스가 취미로 가입한 한 자전거 레이싱 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좀도둑질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둑질이 성공하게 되자 조금씩 더 크게 판을 키워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발각되기도 했어요. 감옥 신세를 지긴 했지만 그 훔치는 것에 대한 스릴이 주는 어떤 짜릿함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감옥을 오가면서 다양한 범죄 수법을 배웁니다. 그쪽 계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그는 범죄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계획 속에 물건을 훔치고 나서 경찰을 속이고 나서 달아나는 무슨 액션 영화 같은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친구 그리고 그의 처남 존 델리, 감옥 동기 지미 화이트, 그리고 그의 소개를 알고 된 찰리, 다시 소개받은 에드워드, 구디, 이들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사우스 웨스트라는 범죄 조직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장벌이었던 브루스는 멤버들과 함께 1962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이 보안 밴에 들어있던 62,000파운드를 훔쳐 달아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이 해냈다라는 성공감에 짜릿했지만 62,000파운드? 여기에 투입된 우리 멤버들이 몇 명인데 사실 이들이 나누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보수였던 거죠. 그러다가 브루스는 자신의 정보원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실 우체국 거기 수송을 하는 이 열차가 있는데 이게 매일 밤 6시 50분에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해서 우편물뿐만 아니라 은행에 현금을 정거장마다 실어서 런던으로 가져온다. 그런데 그 현금이 최소 30만 파운드는 될 거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열차에는 그렇게 엄격한 수송 경찰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해요. 문제는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달리는 열차에서 돈을 빼내올 것인가? 그런데 브루스의 계획은 예상외로 아주 간단하고 섬세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열차를 세우고 현금을 가지고 달아나자는 거죠. 이때부터 브루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열차가 스코틀랜드로부터 약 정거장 7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장소들을 그 모든 경로를 다 확인을 하고 어디에서 이 기차를 세워야 가장 사람들 눈에 안 띌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러려면 주변에 집이 별로 없고 주택이나 찻길 근처, 철로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이 기차가 멈췄던 브라이드고 127번 다리 근처였던 거죠. 여기는요, 이 다리 근처는 제일 가까운 집이 그냥 농가였고 선로에서 400m나 떨어져 있었죠. 기차 신호등에서도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먼저 기차의 신호를 변경해줄 전문가로 전기 전문가 로저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운 기차를 다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됐기 때문에 기관사가 필요했죠. 로이빅스라는 자를 사전에 기관사 준비생인 듯 위장시켜서 간단한 열차 운전법을 배우게 합니다. 다음은 이 돈을 빼돌린 후에 숨어 있을 곳이 필요했어요. 돈도 나눠야 했고요. 그래서 이 깽단 멤버를 변호해줬던 브라이언 필드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다리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농장을 구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 육지를 측량하는 지도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최적의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훔치고 나서 다 똑같이 분배를 한 후에 그곳을 불태워버려서 증거를 인멸하기로 결정했죠.
정말 브루스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 깽단 멤버들은요, 사실상 몇 명을 제외하고는 서로 잘 이름도 몰라요. 서로 처음 본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기에 참여했던 깽단 멤버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자기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왕실 열차를 훔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기 역할이 크든 작든 무조건 n분의 1을 하자. 그래서 모두 똑같이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고, 이 덕분에 사람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비밀이 새나갈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운명의 8월 8일 새벽 3시 총 15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처에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군복을 입고 야간 훈련을 하는 것처럼 그 군부대 트럭을 타고 다리 앞으로 모인 거죠. 그리고 잠시 뒤 브루스가 무전으로 신호를 보내자 로저가 신호등을 빨간색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단 30분 만에 그 엄청난 양의 현금을 계획대로 이동시켰고요. 새벽 4시 그들은 자신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안전 가옥에 모여 현금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브루스의 계획과 달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훔친 이 돈의 액수였는데요. 처음 예상대로라면 많아야 100만 파운드쯤 될까 했는데 실제로는 263만 파운드, 즉 약 6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겁니다. 덕분에요, 이 돈을 이제 도난당한 영국 왕실 정부는 발칵 뒤집힙니다. 이게 너무도 큰 액수였기 때문에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영국 경찰들은 혈안이 돼서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작은 지문이 하나 발견되는 바람에 일당 중에 한 명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진술로 인해서 줄줄이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밝혀지게 됐고요. 브루스 또한 이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3년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는 현장에는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보를 줬던 정보원 같은 사람들. 총 다 포함을 하니 17명이 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어요. 영국 경찰은 이들 중 14명을 체포하면서 일명 대열차 강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형량은요, 살인이 아닌 강도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었던 20년에서 3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들이 훔친 현금 또한 대부분 회수되긴 했는데 그 중에 40만 파운드 정도는 끝끝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건은요, 영국에서는 Great Train Robbery라고 불리면서 해석하면 대열차 강도 사건, 그런데 약간 재해석하면 대단한 위대한 강도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당시 너무도 유례없는 큰 금액을 17명의 깽단이 조직적인 계획으로 온 영국을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요, 지금도 이렇게 각종 책과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